4.15 총선을 앞두고 전북 지역에서 경선 후보 간 경쟁이 조기과열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SNS 이용 때 선거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살펴보면 전라북도 평균 나이는 44.9세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시군구 가운데 50살이 넘는 시단위 지자체의 경우 김제시도 포함됐습니다. 이비인후과나 내과는 쉽게 찾아가도 정신과를 찾아가기란 여간 쉽지 않습니다. 부안군에서는 정신건강상담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무인심리 검진기를 도입했습니다. 종중 묘역을 정리하러 집을 나선 50대가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묘역을 정리하던 중 갑자기 쓰러진 나무에 머리를 맞아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4.15 총선이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경선 후보 간 경쟁이 과열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남원, 임실, 순창 선거구 예비 후보들의 경우 SNS 홍보 영상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특히 공무원이라면 SNS에 좋아요 누를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김남호 기자입니다. 남원 임실 순창 지역 한 예비 후보의 SNS 홍보 영상입니다. 경쟁 예비 후보가 이 영상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려줄 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특정 후보의 지지를 유도하는 것으로 유권자들이 오해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 유권자 호도는 또는 오인할 수 있는 충분한 문제 소지가 있다 판단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선관위에 이제 물어봤던 것이고 이제 자기들 또 이 법 여부는 이제 판단 어렵지만. 예, 그 사람들 정황 판단까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 차후에 그 법적 문제 같고 일단 그 같은 선거 출마하는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현직 대통령을 이용하는 이제 그런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예비 후보는 법적 검토 결과 문제가 없어 SNS에 영상을 업로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 페북이나 유튜브에 다 있었던 동영상이어서 저희가 그걸 활용을 했고요. 다만 이제 저쪽에서 문제 제기하는 게 이게 이제 대통령의 혹시 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좀 편집해서 좀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카톡이나 유튜브, 페북 이런 SNS 홍보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역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해당 영상물은 검토를 했는데요. 그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사실 공표나 이런 법에 위반되는 그 영상물로는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법에 위반되지 않는 영상물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선거법상 SNS에 허위 사실이나 근거 없는 상대 후보 비방령이 포함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SNS에 유권자가 의견을 다는 것은 자유롭지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의 경우엔 다릅니다. 선거 관련 게시글에 공유하기를 클릭하거나 응원 댓글만 달아도 선거법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특히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반복적으로 클릭하는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무원들이 SNS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하는 것,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클릭하는 행위는 위반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전북 지역 공무원 10여 명이 현직 군수를 홍보하는 글을 SNS에 게시했다가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난해 말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살펴보면 전라북도 평균 나이는 44.9세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연령보다 2살 정도 높은 수치인데요. 전국 시군구 가운데 50살이 넘는 시단위 지자체의 경우 단 2곳인데 김제시도 포함됐습니다. 정명계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김제시 인구수는 83,800여 명. 1년 전보다 1,400명 넘게 줄었습니다. 김제시 인구는 1965년 25만 6천 명으로 최고에 달했지만 그 뒤로 67%가 감소해 지난달 8만 4천 선마저 무너졌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난해 12월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평균 연령은 42.6세로 전년도보다 0.6세 높아졌습니다. 평균 나이가 50살을 넘긴 곳은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58곳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시단위 지자체는 김제시와 경북 상주시 단 2곳이었습니다. 애기운 들어갔나? 60살 안에 젊은이 없어도 일을 쌓으면. 연령대별로 보면 60대에서 80대가 김제시 인구의 3분의 1이 넘고 40대와 50대가 30%, 20, 30대는 17%를 차지했습니다. 19살 이하는 13%로 지난 한 해 출생신고자는 23명에 그쳤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줄어 소멸 위험에 처한 지역의 평균 연령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제시는 청년 인구 유출을 원인으로 보고 지원책 확대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청년 주택수당 및 결혼 축하금 지급 등 청년이 살고 싶고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5살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만큼 일자리를 5천여 명까지 늘렸고 복지 서비스도 강화하는 모양새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묘역을 정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종중 묘역을 정리하러 집을 나선 50대가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임실경찰서는 14일 새벽 1시쯤 임실군 삼계면의 한 야산에서 55살 A모 씨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수색 중이던 경찰과 소방대원이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전 11시쯤 묘역을 정리하고 오겠다며 집을 나선 뒤 귀가하지 않아 가족의 실종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야간에도 수색을 벌여 묘역 인근에서 숨진 A 씨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설을 맞아 묘역을 정리하던 중 갑자기 쓰러진 나무에 머리를 맞아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명절 연휴 기간 비상진료하는 의료기관을 잘 알아두시면 큰 도움이 될 텐데요. 부안군은 설 명절 연휴 기간 비상진료 대책을 추진합니다. 군 보건소는 비상진료 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 응급의료기관 2군데와 민간 의료기관 15군데, 약국 16군데를 당직 의료기관과 휴일지킴 및 당번 약국으로 지정해 연휴 기간 진료 공백 방지에 나섭니다. 심야 시간대에는 안정상비 의약품 판매업소로 신고된 편의점에서 해열 진통제, 소화제 등 13종의 안전상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비상진료 대책 세부 운영 일정은 보건소 홈페이지, 응급의료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육체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게 정신건강인데요. 이비인후과나 내과는 쉽게 찾아가도 정신과를 찾아가기란 여간 쉽지 않습니다. 부안군에서는 정신건강상담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무인심리 검진기를 도입했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부안군청 한편에 심리상담소가 마련됐습니다. 하나의 화면엔 심리상담 홍보 영상이, 다른 한 화면엔 심리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안내 화면이 나와 있습니다. 화면 안내에 따라 기본 인적 사항을 입력하고 몇 가지 설문 조항에 답변을 하면 우울증, 스트레스, 자살 등 정신건강 검진을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제가 또 정신도 검진 한번 해본 거니까 한번 해보고도 싶고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좋은 것 같아요. 정상군, 주의군, 위험군으로 분류돼 나온 검진 결과에 따라 일반 상담부터 심층, 치료 상담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최초로 도입된 무인 검진기는 정신과 상담 진입 장벽을 낮출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울증 등으로 자살 비율이 높지만 심리 상담을 꺼리는 중장년층에게 효과가 좋을 것으로도 예상합니다. 의료진을 대면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자가 검진함으로 사생활 노출 위험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검진받아 자신의 마음의 변화를 조기 발견하고, 무인 검진기를 통해 낮아진 정신건강 상담의 진입 장벽이
국민 정신건강 복지 향상에 봄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부안 직소폭포 일원은 웅장한 폭포와 맑은 계곡물의 풍광이 매우 아름다워 오래전부터 즐겨 찾는 명승지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문화재청이 부안 직소폭포 일원을 국가지정 문화재 명승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경관의 중심을 이루는 직소폭포는 폭포 아래의 실상 용출을 시작으로 분옥담, 선녀탕 등이 이어지며 아름다운 계곡 경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직소폭포 일원은 심식지형으로 구성돼 지질학적 가치가 매우 크며 보존 가치가 높은 식생이 다양하게 서식하는 등 자연 환경이 잘 지켜지고 있는 점도 높게 평가됐습니다. 문화재청은 부안 직소폭포 일원에 대해 30일의 예고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 문화재 명승으로 최종 지정할 계획입니다. 고창군 보건소는 형편이 어려운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신질환자가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을 하면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특히 지속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사회 적응을 돕는다고 전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중위소득 65% 이하에 해당하며 주소지 관할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벼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가계 경영을 위해 농업인 월급제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남원시가 올해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의 상한액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남원시는 올해 농업인에 대한 월급제 상한액이 272만 8천 원으로 지난해 223만 2천 원에 비해 약 50만 원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 자체 수매로 출하할 벼의 예상소득 중 70%를 농번기에 월별로 나눠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벼 재배 농가가 지역 농협과 자체 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하고 월급제를 신청하면 오는 3월부터 9월까지 약정량에 따라 월 31만 원에서 272만 8천 원까지 약정 농협에서 선급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농업인 월급제 사업에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공기질 좋음에서 보통 단계 유지하면서 바깥 활동하기에 무난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6도로 시작해서 낮 최고 기온 3도로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고 예년 이맘때 겨울 추위가 나타나면서 종일 춥겠는데요. 계속해서 보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대체로 구름만 많겠고 아침 기온은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물결은 최고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항해하시는 분들은 기상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한겨울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찬바람의 체감온도가 여전히 영하권에 머물고 있는데요. 오랜 시간 밖에 계신다면 따뜻한 옷차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말부터는 다시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 되찾겠지만 일요일 밤부터 중부와 전북, 제주도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산불 등 대형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